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만 9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6일 만에 16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어서 누적 확진자는 지난 21일 200만 명을 넘어선 뒤 일주일 만에 30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서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1년간 해소를 위한 조치인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과 군 인력 1,000명을 일선 보건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받는 환자가 하루 사이 2만여 명이 늘어나 7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꾸준히 늘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00만 원 자금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을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도 오늘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에 내린 눈과 비는 예년의 14%에 불과해서 겨울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3월에서 5월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거란 전망까지 나와서 겨울 가뭄은 그대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만 명대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 규모 급증 이후 시차를 두고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3만 9,626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3만 9,466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4.4%, 비수도권은 45.6%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1일 200만 명을 넘어선 뒤 일주일 만에 30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114명이 늘어 누적 8,0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52명이 늘어 현재 715명에 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받는 환자가 하루 사이 2만여 명 증가해 79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79만 7,354명으로 하루 사이 2만 8,58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1만 9,020명에 이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8.2%로 전날보다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9%포인트 높은 44.3%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차장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 1,000만 명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0시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마친 접종률은 86%로 세 번째로 높고 3차는 61%로 일곱 번째로 높아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주요국보다 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만 명당 인구 대비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는 143명으로 미국의 2,782명, 독일의 1,445명, 일본의 173명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46만 건쯤으로 접종 건수 대비 신고율은 0.39%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이 겪은 위기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분명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27일 SNS에 지금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배나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해도 우리는 분명히 가족과 이웃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 잘 버티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버텨내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직장 내 확진자도 속출하면서 기업들은 자체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의 방식인데요. 검진비를 지원한 자가검진 확대와 출퇴근제 유연화가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수 방역 사례로 소개한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매주 자가검진 키트 4회분을 지급해서 일요일 저녁마다 자가검진을 실시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검진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 이상 없으면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회사 지침에 따라 격리 등으로 대응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라인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기업의 생산 차질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방역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은 계열사별로 비대면 회의와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회사 밖 중식과 석식 자제와 외부인의 방문객 출입을 억제함은 물론 직원의 도시락 제공과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오리온은 부서별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지정하고 출퇴근의 유연성을 강화했고 남양유업은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출근할 경우 검사 확인 뒤에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차 출퇴근제, 부서별로 지정 시간대 구내식당 이용, 임산부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블링되면서 지금 재택근무자와 현장 출근자를 늘린 상태고 필수 인원에 한해서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체 방역 방안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근하실 때 이제 사무실 입구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이제 음성 확인을 하신 후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의 방역 체계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들의 각자 도생 방식의 방역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22만 7천 회분이 국내에 추가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122만 7천 회분이 오늘 오후 4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정부가 올해 개별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총 1억 5,044만 회분이며 오늘까지 911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억 4,133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도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 가운데 세 번째 인도 물량입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을 합쳐서 총 10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 명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법인 택시 기사들에 대한 100만 원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7만 6천 명으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5번째로 정부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을 재배됐던 업종에 대해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이지만 지자체별로 영업 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면서 이번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영남 지역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마늘과 양파의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의 마늘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 보기에도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잎도 7에서 8개가 나와야 하는데 8개밖에 없습니다. 뿌리에 달린 마늘도 굵기가 예년의 절반 정도입니다. 영남 지역에 닥친 겨울 가뭄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7이 8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잎에서 5잎이 안 나와가지고 생산량이 되도록 작년 비율로 해가 감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양파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역시 겨울 가뭄 탓입니다. 물기 없는 흙은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인근 농로를 살펴보니 가뭄이 실감납니다. 바닥은 바짝 말라 있고 양수기가 있어도 물을 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끝이 다 마르고 이렇게 비늘 밑으로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마 정상적인 데서 한 30% 정도는 아마 감소가 돼 싶어요. 특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장하는 시기. 행여 봄까지 가뭄이 이어지진 않을까 농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방금 박종혁 기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영남 지역은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영남뿐 아니라 이번 겨울 전국에 내린 눈과 비는 예년의 14%에 불과한데요. 올 봄에는 가뭄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겨울 가뭄의 심각성은 산불 발생 횟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0회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12.1mm로 예년의 14.6%에 불과해 땅과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등 영남 지방이 심각합니다. 대구는 강수량이 0.1mm에 그쳐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이 기록됐습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라도 좀 내려야 하는데 기상예보에는 당분간 또 비 소식이 없고. 이 같은 겨울 가뭄은 그대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부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뭄이 3월에는 충청도, 4월에는 강원도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봄철 동안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건조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에서 4월 동안 오치크의 적은 해빙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동풍이 다소 자주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되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봄에는 산불과 함께 농작물 피해, 식수 부족 현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세밀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성형외과 병원이 치매나 파킨슨 같은 난치병 환자를 줄기세포 주사로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매 치료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2일 치매를 앓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고문이라는 지인에게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6개월 뒤 완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섰습니다. 아내가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에 주사 비용 2,5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복부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배양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과도 이런 설명 들은 건 없어요. 이게 누우면은 서서히 치료가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완치가 된다. 그냥 병만 나면 돈 아니라 뭐래 다 줘도 괜찮대. 근데 나는 들으면 그게 아니거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딸은 어머니가 받았다는 시술이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시술이 이뤄진 병원은 다름 아닌 성형외과인데다 줄기세포 주사로 치매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걸리셔서 말을 못했던 분이 주사를 맞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형외과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YTN 취재진이 병원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치매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심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세포를 하면 여러 가지 몸 자체가 좋아지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움은 되니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줄기세포 시술은 단 4가지뿐. A씨 아내가 받은 시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도 않은 무허가 시술인 셈입니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 과정이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매 치료에 쓴다, 파킨슨 치료에 쓴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처벌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 측이 치료 효과를 속이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어떨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효과를 장담하면서 고액의 시술비를 받는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법상으로는 지금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학문적으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다 하면 행정처분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허가 시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를 맞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 위기까지 거론했습니다.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TV로 내보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표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관장하는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режим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푸틴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면서 경제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 등에 대한 대응이란 뜻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CNN에 출연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에너지 제재 추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These nuclear weapons against Ukraine, then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It will be a catastrophe for the world, but it will not break us down.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제재에 핵카드를 내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데 이어서 하늘길을 폐쇄하는 등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추가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가 무기와 군사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무기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the European Union will finance the purchase and delivery of weapons and other equipment to a country that is under attack. 유럽 국가들의 개별적인 무기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Wie Sie wissen, haben wir gestern entschieden, dass Deutschland der Ukraine Waffen zur Verteidigung des Landes liefern wird. 프랑스도 연료 공급과 함께 방어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도 기관총 2000정과 연료 수천 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체코, 리투아니아, 호주도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데 이어 추가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U는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비행기도 EU 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These aircraft will no more be able to land in, take off, or overfly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EU는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아직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다면서 러시아가 고통을 느끼게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상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담 창구에 현지 바이어와의 연락 두절 문제 등 지금까지 7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도 대금 결제 관련 사항 등 총 35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트라를 방문해 접수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네, 내일은 103번째 만년 3.1절입니다. 어묵했던 일제감정기, 대한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떨쳐 일어났던 날입니다. 내일 심한 악천후로 국기가 훼손될 일이 없다면
태극기를 달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